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하지만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인삼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형님들은 평소에 어떻게 인삼을 드신 편이세요? 아니 이렇게 반팔 입고 온 내 옷을 봐요. 네. 지금 10월 달인데 형님만 혼자 여름이시네. 여러분 인삼 많이 드시면요 날씨가 추워도 추운지를 모릅니다. 딱 증명하고 있네, 몸으로. 네,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일 잘하네. 네, 대한민국 하면 요새 K자 많이 떠오르잖아요. K-팝, K-컬처 뭐 그래서 드라마 뭐 다 콘텐츠가 됐지만 사실 예전에는요. 대한민국 하면은 이 인삼을 가장 많이 떠올렸던. 지금도 그래. 네, 이게 대세였었거든 말이에요. 그만큼 이 인삼이 우리나라를 상징한 어떤 약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효능과 또 제대로 된 사용법 또 오남용하는 것도 잡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님께서 먼저 한번 이 인삼의 아주 기본적인 효능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꼬를 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인삼이에요. 인삼이나 홍삼. 인삼의 효능은요,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검증됐고, 이 식물의 놀라운 장점은 뭐 지금 전 세계가 연구하고 있는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인삼의 효능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걸 먹으면 이렇게 젊으시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돼서 면역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이 있고 또 좀 쓰면서 조금 단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는 이걸 보니까 사포닌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사포닌 해보니까 면역 기능에 최고의 성분 중에 하나고, 그래도 이걸 먹게 되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감염 질환들, 그러니까 염증을 잡는데 최고라 해서 염증이 모든 병의 75%니까 있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이걸 먹게 되면 체내 유해산소라든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특히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이 노화인데 이걸 먹게 되면 원기 회복하고 이 노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근래 밝혀진데 인삼을 먹게 되면 신체 건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정신 스트레스에도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심신의 건강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항당뇨, 항염, 항암 등 너무나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삼은 최고의 약이죠.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조선시대 왕들이 대부분 장수했을 것 같지만 50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80을 훌쩍 넘어서 사시는 왕이 누구예요? 영조 임금. 그 영조 임금의 건강 비결이 첫 번째가 소식, 두 번째가 인삼이에요. 그 인삼을 꾸준히 장복한 인삼을 그냥 1년에 그냥 삽으로 퍼서 드셨대. 삽으로 퍼서 드셨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인삼은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영약이라는 거, 네,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영조는 인삼과 체질적 궁합이 잘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독이 될 삽으로 퍼줘서 인삼 때문에 요절한 왕들도 많았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한방에서는 4대 허증이 있잖아요. 기허, 혈허, 음허, 양허. 이 중에 기허인 사람들은 피부가 좀 창백하고 추위를 타고 식곤증이 많고 늘 늘어지고 기운이 그 피부도 좀 힘이 없고 이런 기허 증상이 보일 때 이 인삼이 중요한 거죠. 혈어나 뭐 음호 이런 데 잘못 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우리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형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허증 중에서 인삼은 굉장히 많은 효능도 알려져 있고 좋은 성분 알려져 있고 알고 계시지만 이 여러 가지 허증 중에서도 기허 증상이 명확할 때는 정말 명약으로서의 효능을 확실하게 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죠?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설명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허, 혈허 이러면은 듣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용어를 한번 바꿔서 하자면은 기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등잔불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등잔불의 기름은 혈이고요. 심지가 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부족한 것을 혈허라고 하고요. 심지가 짧은 것을 기허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름이 부족할 때는 기름을 부어줘야지. 기름이 부족한데 심지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완전히 그냥 기름이 더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허인 기름이 부족할 때 기운을 올려주는, 심지를 올려주는 인삼을 넣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우, 이거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예, 이거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진짜 좋은 이야기 했는데요. 인삼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좋지만은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비교를 하면은 저는 인삼이 잘 받아요. 그런데 내 처는 인삼이 독약입니다. 인삼의 냄새만 맡아도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충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성이 강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보면 환자한테 우리나라 인삼이 맞는 체질이 정확하게는 50%가 안 넘어요. 30% 정도고 남자한테 쓰는 약이고 기호에 쓰는 약이고 그러나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어머 쪽이 많아요. 혈 부족이나 어머 쪽이 많지 기호 쪽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너무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먹게 되면요 바로 머리가 아프고 충혈이 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기가 떨어져요. 체력이 훅 떨어져요. 열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승화강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줘. 수승화강도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예. 수승화강이 어떤 거죠? 원래 아래는 따뜻하고 우리 지구도 아래는 따뜻하고 위가 차와야 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배꼽 아래가 따뜻하고 위는 서늘해야만이 이 대류, 인체의 대류 현상을 수승화강이라고 수는 하는데 올라가고 화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거꾸로 화승수강이 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죠. 네. 스트레스나 유해 전자파나 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화승수강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인삼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삼이 없어서 못 먹었다 했는데 요새는 오지간하면 인삼 먹어서 열이 뜬다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기가 허한 사람도 화승수강의 상태에서는 이게 기가 역상해서 오히려 두통이 오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얘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맞는 체질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평소 본인이 난 맞는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분이 특정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또 인삼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잘 바꿔서 써야 명약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전문적인 약재들이 이 대중적인 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민간 약초라든지 건강식품의 재료로 막 쓰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먹어서 무조건 좋다고. 탈이 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방에 대한 뭐 부작용, 안 좋은 이미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걱정의 정도가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정관장이다 이 인삼, 홍삼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 다음에 알다시피 녹용이라든가 흑염소 이게 또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전문가들한테 와서 먹으면 질도 좋고 양도 좋고 가격도 좋고 건강한데 왜 이래 되었을까 하는 반성이 되어서 이게 한 가닥이 잘 돼야 많은 정보를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통 인삼하면 보양, 막 기력 이렇게 생각해서 건강이 저하되고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일단 드시는데요. 혹시 암환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면역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는 암 환자들에게 동시에 그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 암 치료 효율이 2.8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게 국제적인 학술 유제 프론티어스라는 논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처방이 뭐냐 하면 바로 보중이기탕입니다. 보중이기탕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뭐예요? 인삼이에요. 황기고 결국은 기운을 좀 도와주는, 보기시켜주는 약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항암 중이면 무조건 그 약 먹어도 되겠네, 인삼 먹어도 되겠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처방을, 그 약재를 드시면 좋으신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약을 드신다거나 또는 인삼을 드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전문가인 한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인삼이나 또 보존기탕이 항암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는데 내가 이 보존기탕 처방 먹을 수 있는 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좋은 답을 주실 거니까 맞아. 확인하시고 반드시 드시는 것이 확인하셔야 돼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왜 습관적으로 장복하면서 문제가 되는 약재들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인삼도 실제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집에서 뭐 정과를 만든다든지 뭐 술이나 차로 뭐 또 우유 갈아서 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장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이 무슨 약이든요. 음식도 그렇고 약은 약성이 있고 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복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한의사한테 나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체질에 따라 다르고 질병에 따라서 인삼을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인삼을 쓸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인삼이 무슨 만병통 이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복하는 거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장복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 체질에 맞다 하더라도 좀 먹다가 쉬었다가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우리가 삼계탕을 먹잖아요. 겨울에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나 계절적인 특징도 있는 거고 같이 병이 살펴야 있는 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 장복은 인삼조차도 어쨌든 체질에 맞더라도 상황과 계절과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바뀌어질 수 있기 근데 때문에 그거 더불어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더불어서 이제 그 인삼이 마치 그 만병통치약 같이 되어 있는 부분. 또 요즘엔 뭐 인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흑염소 같은 것도 만병통치약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 동의보감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오래된 질병, 오래된 병을 많이 오래오래 앓고 난 다음에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음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양식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보험을 시켜야지. 보험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채소 위주, 야채 위주 이런 것들인데 보양이라는 것은 고기를 먹는다거나 인삼이나 어떤 그 열성 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인데 그만큼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대병 차후에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보험 쪽이지 보양 쪽, 보기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삼 먹는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의 근간을 흐르는 얘기의 중심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오래 먹는 것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그럼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진맥 주시는 걸 한번 마무리 한번 그 해볼까요? 옛날에 저도 감기약을 지어오면 거기에 봉지에 써 있어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게 양약에만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약은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따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될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명약이라고는 인삼에 대한 건강 수단을 나눠봤는데요. 이 명약이 정말 명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확한 상태 진찰을 하시고 맞게 쓰셔야 된다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합시다.